안녕하십니까. 공탁법 해설을 맡게 된 김상현 법무사입니다. 집행법에 이어서 공탁법까지 기출문제 해설을 맡게 됐는데요. 집행법이랑 틀리게 공탁법은 기출문제로만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공탁법 자체가 판례가 새로 나오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나오는 문제 부분들이 거의 예규나 선례 그리고 규칙을 버무려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지문이 좀 길어지고요. 난이도를 좀 낮춘다라고 하면 지문이 좀 짧아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난이도가 한 3년 주기로 조금 올라져 가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좀 지문이 조금 길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 정도니까 기출 문제만 잘 정리하셔도 공탁법을 고득점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 문제를 크게 다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빨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는 가독성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보시는 대로 모의고사든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든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발췌해서 한번 풀어보신다라고 하면은 보실 때마다 문제 점수가 올라가신다라는 거를 수험 당사자도 당연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공탁법 같은 경우는 범위를 더 넓히지는 마시고요. 10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비를 가능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이게 한 200페이지가량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출되는 반복되는 지문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그리고 너무 지엽적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출제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은 배제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공탁 같은 경우는 공탁자가 있습니다. 공탁자가 있고 그리고 공탁소가 있죠. 공탁소 그리고 피공탁자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인 모습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공탁은 누가 신청하냐? 공탁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공탁소에서 수리해야 될지 불수리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해서 공탁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피공탁자 받을 사람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리 불수리하고 아니면은 공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회수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는 있지만 대표적인 게 변제공탁, 그리고 집행공탁, 그리고 수용보상금 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주로 문제가 출제가 거기에서 많이 되니까는요. 출제에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탁을 했을 때는 공탁자가 할 수 있는 회수 청구권이랑 피공탁자가 출급할 수 있는 출급 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 사람이 회수할 수 있는 권리랑 이 사람이 출급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지급 청구가 공탁자가 들어오든 피공탁자가 들어오든 지급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첨부 서면들이 정확한지 아니면은 공탁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급 절차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적인 원리니까 요거를 유념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1922페이지입니다. 공탁의 법적 성질 1번 문제인데요.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번 질문입니다.
두 번째 줄 있죠. 공탁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입니다. 공탁금 지급받기 위하여의 지급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하냐면 법과 규칙의 절차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고 출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불수리란 말이 나왔죠. 불수리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절차로 가야 됩니다. 공탁관이 불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로 가야지 민사소송 절차로는 갈 수 없습니다.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했을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로 가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입니다. 증권이나 물품 공탁입니다. 유가 증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품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유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시효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청구가 가능하니까는요. 다만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증권이 예를 들어 변경이 됐을 때요. 뭐 돈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그때는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문서 양식입니다. 문서 양식 밑줄 치시고요. 앞에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록 X 하시고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보시고 5번입니다. 공탁금 이자입니다. 이 공탁금 이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현행은 1000분의 1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1923페이지에 1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924페이지입니다. 공탁소 관할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지문입니다.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 법의까지 밑줄 치시고요. 끝에 집행공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게 맞는 지문인데요. 시군법원 공탁관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에 관한 업무법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밑에 해설 밑에 해설 보시면 되겠지만은 집행공탁은 집행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군법원 공탁관이 업무를 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지문입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변제공탁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변제공탁인데요. 지참채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줄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여기가 관할 공탁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참채무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까지 밑줄 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입니다. 채권자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변제 공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입니다. 각 채권자의 주소지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채권자 주소지 밑줄 치시고 상속인별로 나누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피상속인의 이제 상속인들 같은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금전이죠. 공탁은 거의 금전이니까요. 가분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지문입니다. 쭉 눈으로 읽으시고 수용보상금 공탁입니다. 수용보상 공탁입니다. 요거는 채권자 현주소지, 그 다음 줄에 토지 소재지 공탁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지에 수용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자 시행사가 자기 주소지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안 되면은 그 수용되는 대상 토지, 그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 지문입니다. 차고 공탁 회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관할권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 공탁은 원칙적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착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관할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이중 공탁 그리고 공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납입길 이후에 변제 공탁한 경우 그런 경우는 착오 공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25페이지입니다. 공탁, 틀린 건데요. 시분고범 공탁과는 변제 공탁의 경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줄이죠. 소액 사건 심판법 적용받는, 까지 밑줄 치시고요. 관할이 있다. 말씀드린 대로 시군법원 공탁과는 이제 소신법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채무 이행으로 할 경우에만
관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신법 적용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소액 사건 심판법 적용, 예, 그렇게 밑줄 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관할외 공탁소입니다. 관할외 공탁소인데 약간 지문이 케이스부로 나왔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거주하죠. 그리고 가해자는 예, 수원에 거주를 합니다. 근데 피해자 주소지죠. 서울중앙법원에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업무차 북부지원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그쪽에다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접수공탁소는 관할외 공탁소는 시군법원이 다를 경우에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특별시 안에 중앙법원 뭐 있지만 같은 시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공탁소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지분처럼 피해자 을이 변제공탁금을 출급하려고 하면은 중앙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요. 3번 지문입니다.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예, 밑줄 치시고요. 의사의 반 동그라미 치시고요. 변제공탁 가능하다. 예,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민법 469조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의 반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지문입니다. 공탁통지서 송달인데요. 우편 송달만 가능해요. 그래서 집행관 송달, 공시 송달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공탁통지서 송달은 예, 우편 송달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탁서는 예, 사무실 밖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공탁서 예, 밑줄 치시고 천재지변 밑줄 치시고 옮기지 못한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26페이지입니다. 공탁 옳지 않은 겁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겠죠? 예, 왜 경합이 생겼으니까는요.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예, 사유신고가 공탁과는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 수령 채권자로서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회수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전부명령권자라고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방공탁금 같은 경우는 출급 청구권이 없습니다. 회수 청구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했는데 갑이 예, 공탁소죠. 공탁소에 예, 뭐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해방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채권자 정이 요 채권에 대해서 전부를 쳤다. 그러면은 이 전부 명령은 무효죠. 경합하게 되니까는요. 예, 무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집행법원에서 이제 배당 절차를 잡겠죠. 그러면은 보통 지급위탁 절차라고 해서 지급위탁서랑 증명서라는 거를 교부해 주게 되는데 그걸 교부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받아야지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020년 문제인데 이게 지문이 좀 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번 지문입니다.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양도인을 가압류 채무자로 하여 채권 가압류가 3건이 있었는데 예, 두 번째 줄이죠. 다툼도 없고 예, 밑줄 치세요. 예,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까지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 통지 받은 후입니다. 받은 후 예, 변제 공탁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예, 혼합 공탁을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줄 밑에 혼합 공탁을 한 경우 예, 요거는 예, 공탁자가 그 밑에 줄 네 번째 줄입니다. 공탁자는 착오를 인한 공탁으로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채권 양도가 되고 양도 통지 받은 후에는 어차피 양 넘어갔으니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채권자, 불황자 다툼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고 하는데 채권자 양도인, 양수인으로 해서 혼합공탁을 해버린 거예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해서. 근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공탁 사유는 변제공탁 사유랑 집행공탁 사유 두 가지가 있어야지 혼합공탁 사유의 요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둘 중에 한다라고 하면은 변제공탁만 했어야 되는데 가압류 채무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혼합공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부적합한 요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 공탁 원인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3번 지문입니다. 예, 유가증권 인도 청구권입니다. 예, 요 금전 아니죠. 예, 집행공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에 예. 유가증권 인도 청구권입니다. 예, 청구권이에요. 예, 요거를 예, 집행공탁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집행공탁 할 수 없습니다. 예, 금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집행공탁은. 예, 그래서 4번 지문입니다. 금전 채권에 대해서 압류와 체납 처분이 있는 경우에요. 채무자는 변제공탁은 할 수는 없으나 248조 1항이죠. 예, 권리공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248조 1항에 따라 관련된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류와 체납입니다. 압류 동그라미, 체납 동그라미 치시고 예, 248조 1항에 따라 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지문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인데요. 해방공탁을 하려고 하면 해방공탁급에 나와 있는 담보금액, 공탁금액을 전액을 다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일부 공탁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착오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27페이지입니다. 예, 공탁 목적물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예. 공탁물 보관자의 영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입니다. 영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 예, 속하지 않는 물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 지방법원, 예, 지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탁할 수 있다. 예. 공탁물 보관자는 원칙적으로 거의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공탁물 보관자죠. 이제 예컨대 이제 은행이라고 가정할게요. 이제 은행에서 이걸 받기가, 보관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 받을 사람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받아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예, 변제공탁 목적물 안 됩니다. 예, 외국 통화요. 물품 공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 물품 공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납세 담보 공탁의 목적물은 예,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은 예, 증권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지문입니다. 해방공탁금입니다. 해방공탁금의 목적물입니다. 금전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유가증권은 안 되고요. 금전공탁만 되는 거는 별도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금전만 가능하는 경우는 상호 가등기계 몰치공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방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예, 금전만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예, 3번 문제입니다. 예, 금전만 가능한 거죠. 예, 답은 해방공탁, 예, 마번, 상호기 가등기를 위한 몰치공탁, 예, 두 가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예, 5번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예. 1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 공탁 당사자입니다. 공탁 당사자, 예, 종류별 당사자예요. 예, 옳지 않은 건데요. 납세담보공탁은요, 예, 지방세나 국세, 예, 연납이나 이런 걸 허가를 구하는 자겠죠. 그러니까 사업자겠죠, 사업자. 예, 이 사람이 공탁자가 되고요. 영업상 보증공탁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3자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질문입니다. 영업상 보증공탁은 공탁 신청 당시 예, 손해배상 채권자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 영업상 보증공탁 밑줄 치시고요. 피공탁자를 두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요. 변제공탁이에요. 3번 변제공탁은 예, 채무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연대채무자 보증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 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보시고요.
보강공탁은요, 예, 4번 줄 끝에 가시면 가름, 예, 하여 공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예,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저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몰치공탁의 피공탁자는 국가입니다. 몰치를 하는 거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탁자는요, 공탁자는 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 법정 대리인, 등기 신청인 등, 예, 이렇게 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는 국가이고 공탁자는 법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예. 공탁 당사자, 예, 틀린 것인데요. 보관 공탁, 예, 보관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방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 피공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예.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 공탁입니다. 수용보상금 공탁입니다. 피공탁자가 사망했다 하면은 상속인들 상태로 유용하다. 예, 그래서 수용보상금 공탁이니까는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용보상금 공탁은 피상속인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관계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3번 질문입니다. 변제공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입니다. 예,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해소입니다. 확인해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출급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제3자가 받으려면 이행 판결로 받아야겠죠. 예, 이행 판결로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판결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질문입니다. 공탁 신청행위입니다. 신청을 한 행위에는 이건 능동행위니까는요. 요건 공탁 행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동행위이기 때문에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능동 동그라미 치시고 행위 능력 요구, 예, 그렇게 보시고 피공탁자는, 예, 수동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공탁 행위 능력을 요구되지 아니한다. 예,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미성년자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어디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저 때린 사람이 공탁을 하는데 제가 공탁자로 지정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맞았으니까 돈을 뭐 피해보상금을 뭐 제 이름으로 공탁을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공탁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탁을 하고 다만 찾을 때는 법정 대리인이 찾아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5번 질문입니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까지 밑줄 치시고요. 예,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 원칙적으로, 예, 원칙 동그라미 치시고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토지 수용보상금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진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 피공탁자 지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예.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 통지를 받고 그 금전 채권 전액을 공탁할 때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일부인데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전액을 공탁할 때예요. 전액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액 공탁할 때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를 합니다. 근데 압류된 금액만 했을 때는 피공탁자를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압류 추심이나 전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추심이나 전부권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채무자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는 피공탁자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됐다면 전부권자가 권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승계인이라고 하죠. 이제 승계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해서 출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추심권자도 그렇고요. 예, 만약에 이게 경합이 됐다라면 배당 절차로 가가지고 배당 절차로 가서 거기에서 확정된 채권자들이 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일부 압류인데 전액을 공탁할 때는 피공탁자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2번 질문입니다. 상호 가등기를 위한 공탁, 예, 요렇게 공탁을 하는 경우는 피공탁자의 대한민국 또는 국,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질문입니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 예, 그렇게 해서요. 예, 반에 동그라미 치시세요. 그냥 특약에 반했으니까 반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 양도인, 양수인으로 기재해서 공탁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지문입니다. 수용 동그라미 치세요. 수용하고 수용 대상 토지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격려되어가 있는 경우라도 경매 채권자는 피공탁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수용이 될 때는 토지 소유자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기재를 안 하니까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 눈으로 쭉 오시다가요. 수용 개시일 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까지 밑줄 치십시오. 예. 수용 같은 경우는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냐, 수용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냐에 따라서 그 피공탁자가 틀려집니다. 수용 개시일 전에 지금 같은 경우죠.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수용입니다. 수용 개시일 지금 여기 지문에서는 수용 개시일 전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 사람이 피공탁자가 됩니다. 근데 수용 개시일 이후 이후에 을이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갑이 됩니다. 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개시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2페이지입니다. 공탁 당사자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지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봤죠? 공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해소를 제기하여 출급 청구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양도받아야 되는데 1번이 틀렸네요. 양도받지 않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공탁물에 원채권자라고 볼 수는 있겠죠. 변제 공탁을 했는데 갑이 공탁소에 했는데 을입니다. 을이 아닌 제3자 병이 요게 직접 확인해소를 청구해서 출급할 수는 없고 이 사람으로부터 양도 아니면 이행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행 판결을 받는데 뭐라고 판결을 받아야면 을은 갑에게 양도하라. 플러스 공탁소에 통지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아서 해야지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서는 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2번 지문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입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에는 공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정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있는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3번 지문입니다. 등기부등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가 사망하였다라면 아까 봤죠? 상속인 상대로 유효하다고요. 4번 지문입니다. 248조 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요. 배당 절차가 배당이 완결입니다. 배당 완결 동그라미 치시고요. 피공탁자가 확정됩니다. 집행공탁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된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압류된 금액만 했을 때, 압류와 관련된 금액을 했을 때는 피공탁자 채무자를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경합이 있다라고 이제 을이 돼 있는데요. 갑이 이제 공탁소에 공탁을 한 겁니다. 요 상황을 상대로 해서 요 압류 피공탁 금액에 대해서 경합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집행법원에서는 배당을 해야 될 테니까요. 배당하면은 이제 배당표가 나오겠죠. 배당이 완결되면은 이제 채권자가 뭐 예를 들어 정도 있고 무도 있다, 무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앞으로 배당 완결이 되면은 증명서랑 지급이탁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로 갈게요.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기재를 하진 않는데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무효로 볼 수는 없고요. 기재했다라고 해도 법원을 구속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를 기재했다라고 해도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판단해서
배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법원이 거기에 구속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질문입니다. 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입니다. 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예, 반에서도 변제 공탁할 수 있다. 예, 5번 뭐 반복되니까 지우셔도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예, 해방공탁이죠. 예, 해방공탁자는 예,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방공탁은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는다. 예, 재판상 담보공탁입니다. 제3자도 공탁할 수 있고요. 예, 다만 대신해서 공탁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공탁함을 기재한다. 예, 그렇게 보시고 영업상 보증 공탁입니다. 예, 제3자에 의한 공탁 X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질문입니다. 미성년자여, 예,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예, 단독 X죠.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법정 대리인이 해야겠죠. 예. 5번 질문입니다. 예. 가압류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에 해방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3자 공탁 안 됩니다. 예. 가압류 해방공탁 같은 경우는 제3자 공탁이 안 되니까 2번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935페이지입니다. 예, 공탁 신청 절차인데요. 신청 절차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신청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인데요. 예. 1번 지문 5천만 원 이하 밑줄 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출급 회수 청구 밑줄 치시고요. 예. 전자공탁 그 밑에 전자공탁 시스템 이용 밑줄 치시고요. 예. 5천만 원 이하를 회수나 출급 청구할 때는 예.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질문입니다. 공탁 신청하려는 자는 예, 공탁 신청에 관해서 끝에 줄 쭉 들어가서 끝에 보세요. 우편에 의한 공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 X 하십시오.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편 공탁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질문입니다. 반복되죠. 지참채무요. 외국인 지참채무. 예, 특약이 없는 한 중앙법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질문입니다. 파산 관제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줄 변제 공탁 할 경우 예, 밑줄 치시고요. 관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예, 거기에 공탁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 질문입니다. 예, 공탁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 원인 예, 원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관할 공탁소가 동일하고 관할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탁 종류가 동일한 때 종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같고 관할이 같고 예, 종류가 같을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인, 관할, 종류 동일한 땐 일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공탁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예, 1번 반복되니까 넘어가고요. 예, 2번 질문입니다. 비법인 사단 밑줄 치시고요. 예, 판결에 기하여 그 다음 줄 판결에 기하여 공탁하는 경우 예, 밑줄 치시고요. 정관, 규약,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예, 요거 가끔 나오니까 요거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비법인 사단이 공탁할 때는 정관이나 정관규약 그리고 대표자 자격증명 서면을 원칙적으로 제출합니다. 설령 판결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서류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는요. 지문이 또 그렇게도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또 한번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판결문에 정관 기타 규약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첨부할 필요 없다라고 예. 지금 예, 여기 지문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라도 정관, 규약, 대표 자격증명서는 첨부해야 된다. 예, 그렇게 연결해서 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송당을 받은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채권자의 귀속을 다투고 있다면 예, 귀속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예, 귀속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무자, 가처분 채권자로 해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지문입니다. 수용 동그라미 치세요. 수용, 예, 수용보상금 공탁이거든요. 수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쭉 따라가시면 피공탁자란 밑줄 치시고요. 토지 소유자만 기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전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수용보상금 공탁할 때는 예, 토지 소유자만 기재한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거 계속 뭐 붙어서 뭘 기재한다,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한다라고 나와도 다 틀린 지문이니까는요. 토지 소유자만 기재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지문입니다. 변제 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 채권자가 밑줄 치세요.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예, 조건 공탁입니다. 반대급부 이행할 게 없는데도 조건부로 공탁했을 때는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3번 1937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공탁 신청 절차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지문 쭉 가시다가 예, 압류된에 동그라미 치세요.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에 대만 공탁할 경우에는 예,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기재하여야 된다. 예. 압류와 관련된 금액 전액을 공탁할 때는 예, 기재합니다. 근데 압류된 금액만 공탁할 때예요. 그래서 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지문입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입니다. 예,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증명 서면을 예, 제출해야 됩니다. 상대적 불확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가 갑인지 을인지 모를 때 이 사람 두 사람들의 주소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공탁자로 기재된 A, B 한테 공탁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주소증명 서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질문입니다. 예, 이건 뭐 절대적 불확지 공탁인데요. 예. 피공탁자 주소 불명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요. 변제 공탁하는 경우는요. 공탁 신청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탁 통지서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알게 된 때는 예, 정정하면서 통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는 필요 없다. 근데 알게 된 때는 정정하면서 첨부하여야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지문입니다. 예, 두 번째 줄에요. 재결서나 판결문은 직접 주소를 서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소증명 서면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판결문이나 재결서가 주소증명 서면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어떤 게 뭐 달려 있다라고 할 때 사족이니까는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재결서나 판결문은 주소증명 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질문입니다.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 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입니다.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하고 예,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게 지문이 조금 난해할 수는 있는데요.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변제각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변제각서. 예, 외국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차용증 같은 걸 써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 차용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주소지나 이런 걸 기재를 할 수 있겠죠. 양자 한 장씩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은 이제 변제각서, 차용증 이런 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 옛날에는 이제 뭐 통장한테 가서 불거주 확인서라는 걸 받았는데 요즘엔 그런 게 거의 안 띄워주니까
뭐 딴짓인다고 하면 불거주 확인서, 그리고 말소가 됐다라고 하면 말소자 처분. 근데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내 돈 받아가라고 해서 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왔어요. 그럼 반송 우편물 그런 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예,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38페이지입니다. 예, 1번 지문입니다. 신청 절차 옳지 않은 건데요. 예, 1번 지문,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공탁자는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 변제 공탁이나 집행 공탁 또는 혼합 공탁을 선택할 수 있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면 될 겁니다. 예. 공탁은 이제 공탁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선택을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면 착오로 회수하고 다시 해야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지문입니다. 예. 변제 공탁인데요. 2번 지문 첫째 줄,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때입니다. 없는 때, 예.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동의, 예, 동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제3자의 채무자를 가름하여 공탁한다고 적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 지문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인데요. 숫자 정정인데요. 숫자 정정이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데요. 공탁 원인 사실과 청구 사유에 적힌 숫자는 예,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탁서, 지불위탁서, 증명서에 그리고 출급 회수 청구서에 적은 숫자는 정가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공탁 출급 회수 청구서에 적은 숫자는 예, 정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는데요. 공청위증이라고 해서 외웠거든요. 공탁서의 공, 지급위탁서의 위, 증명서의 증, 그리고 출급 청구서의 청. 예, 공청위증은 예, 숫자는 정가삭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지문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까지 밑줄 치시고요. 예, 전자손 공탁 시스템 이용할 수 없다. 그 밑에 줄 거기까지만 치시고 그렇게만 보세요. 예, 비법인 사단은 전자공탁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지문입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밑줄 치시고요. 재외동포는 고소신고. 예, 그렇게 하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중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예, 이분들도 한둘 수는 있는데 외국인 등록을 한다든지 고소신고를 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라든지 고소신고한 그 자료가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네. 5번 지문입니다. 1939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신청서 작성 옳지 않은 건데요. 예.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은 여권번호,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번 지문, 예, 주소 불명입니다. 예, 피공탁자 주소는 불명하고 가로 안에 최종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공탁서를 쓰게 되면 이제 공탁자, 피공탁자 나오는데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예, 피공탁자인데 피공탁자를 모른다 그러면 주소, 불명 하고 괄호 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원인 증서에 적힌 서면 있죠. 뭐 거기에 뭐 서울시 무슨 구 뭐로 나와 있다면 그거는 적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 지문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 예, 동그라미 치시고, 예, 기재하지 않죠? 제가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3번 지문 기재한다라고 하는 게 왜 틀립니다. 그래서 수용은 항상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 막 다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4번 지문에 반대급부 조건도 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았다면은 잘못된 공탁입니다. 5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5번 지문 영업상 보증 공탁이니까 영업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방 공탁 해방 동그라미 치시고 예,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40페이지요. 예, 6번 문제인데요. 첨부 서면 옳지 않은 건데요. 1, 2, 3번은 계속 반복되니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248조 1항에 따라 예,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전액을 공탁하는 겁니다. 예, 일부 압류됐지만 전액을 공탁할 때는 피공탁자, 예, 채무자 예, 초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주소 증명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틀린 지문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만 압류됐는데 전액을 공탁한다라고 하면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기재가 들어갔다라면 이 사람한테 공탁 통지서는 날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 증명 서면이 붙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기재하면은 네. 주소증명서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공탁통지서가 갈 일이 없으니까 예,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보십시오. 예. 5번 질문입니다. 가압류공탁입니다. 가압류에 따라 이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경우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 사본이랑 공탁 통지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문제는 예, PPT가 안 뜨는데요. 7번 문제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지배인이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1번. 예. 지배인이 공탁하는 경우는 3월 내 법인 등기상 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예. 재판상 담보 공탁입니다. 재판상 담보 공탁을 할 때는 네. 초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예. 법원에서 명령에 따라 들어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판상 담보 공탁입니다.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본 첨부 안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질문입니다. 미성년자인 공탁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변제 공탁할 경우에요. 예, 미성년자가 예, 다른 애를 때렸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예, 공탁을 할 때예요. 그러면 3개월 내에 가족관계 증명서 예, 그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4번 질문입니다. 김용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면서 배서한 경우입니다. 배서했어요. 배서했을 때는 별도로 양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유가증권 배서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배서했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이게 채권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양도증서나 이런 거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관공서가예요. 관공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탁서는 첨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예. 하고 공탁서는 첨부, 예, 인감은 첨부하지 않는다. 예, 관공서는 인감이 없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1941페이지요. 예, 옳지 않은 것인데요. 예, 우편 공탁이죠. 우편은 공탁 신청이나 정정이나 지급 청구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 밑줄 치시고요. 신청, 정정, 청구 동그라미 치시고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번 질문입니다. 아까 봤죠? 판결문만 첨부해서 공탁할 수 없습니다. 예, 판결문 X.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예, 확지공탁입니다. 확지공탁. 예, 확지공탁. 소용보상금의 확지공탁. 예, 토지 소유자만 기재합니다. 예, 나머지 거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우셔도 됩니다. 예, 4번. 예, 숫자입니다. 예, 이것도 지우셔도 됩니다. 5번 질문입니다.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 청구서의 첨부 선명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 서면이나 주소증명 서면, 인감증명은 3개월 이내 것. 예, 3개월 동그라미 치십니다.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초본, 인감증명, 나머지 그런 거겠죠. 예, 그런 거는 3개월 이내 것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942페이지입니다. 올해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인데요. 예, 9번 문제 옳은 겁니다. 예.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는 주소증명 서면을, 불명인 때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변제공탁 밑줄 치시고요. 원칙적으로 주소증명 서면을 첨부합니다. 다만 불명일 때는 소명하는 점도 아까 말씀드렸죠. 말소자 처분이라든지 반송된 우편물 같은 경우
그거 첨부를 합니다. 이렇게 니음입니다.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인 시행사업자 앞으로 송달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기속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은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무자, 가처분 채권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니은번 두 번 떼출 때 권리 귀속을 다투는 경우까지 밑줄 치시고, 가처분 채무자, 상대적 불확지죠. 할 수 있습니다. 네. 디귿입니다.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피공탁자는 소유자이므로,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 거 기재하지 않습니다. 리을번입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만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은번입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했을 때는 가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합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기재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압류 채무자한테는 이제 공탁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가압류 채권자한테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 맞네요. 5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억번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지참채무죠. 지참채무 특약 없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니은번입니다. 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공탁 신청시입니다. 왜 날인제도가 없는, 그러니까 인감이 없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공탁 신청시 서명만으로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번입니다. 제1교포죠. 제1교포. 왜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1교포죠. 일본 공항서가 발행한 인감을 첨부할 수 있고요. 위임장 동그라미 치세요. 위임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인감을 첨부를 하는데요. 위임장에는 일본이니까 일본 주재 한국 대사나 영사관에 가셔서 요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건 등기법도 똑같으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번은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조금 보시고요. 그리고 리을번입니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입니다.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상속을 할 때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주재국 이제 우리나라 공관에서 받은 이제 공정증서나 확인서로 인감증명을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등기법에서도 똑같거든요. 근데 어떨 때만 가느냐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는 재외국민은 인감증명 대신해서 공정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음번입니다. 미음번인데요. 외국 공문서입니다. 첫 번째 줄 쭉 따라가시다 보면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약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포스티오 확인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오라는 게 있습니다. 아포스티오라는 게 있어서 협약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아포스티오를 붙인 문서를 받으면은 나머지 이제 그쪽에서 확인받았다라고 가름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요것도 다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